네,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미관경제TV입니다. 네, 숫자를 통해 이 세상과 우리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진실에 한 발 더 다가서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몸부림은 좀 단정한 표현이고 거의 발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진실에 접근해서 무엇 할 거냐. 네, 일단은 주비보의 시대 정신을 좀 한번 우리 사회에도 우리 시장에도 좀 이렇게 들여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그래야 우리 수백조의 백수십조의 돈을 이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일반 투자자들, 기관 투자가들, 연기금들, 그 다음에 21세기 동학개미 운동에 지금 한창인 개인들이 그나마 보호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황에서 비춰보면 유동성 파티라는 말이 요새 이제 간간히 나옵니다. 칼럼에도 나오고, 기사에도 나오고, 애널리스트 분석에도 나오고, 유동성 파티다. 어제도 이제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아직은 인플레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 물가가 오르더라도 얼마나 오르겠느냐, 이런 투로 얘기하면서 테슬라를 구했죠, 사실. 아마 어제 그런 페드의 개입이 아니었으면 테슬라는 어제 박살났을 거예요, 제가 볼 때. 테슬라뿐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잡주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게임스탑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게 어제 완전 초토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개장 초에 박살났다가 이게 이제 그런 아주 최근에 급등한 모든 종목들이 기적적으로 이제 회생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펀더멘털이 테슬라는 다르고 뭐는 다르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숫자를 본 그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은 유동성이 역대로 불어나 있는, 공급되어 있는 상황이다. 근데 공급된 정도가 압도적으로 기존의 최대치를 넘어서는 상황이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한국에서 4차 재난지원금 막 또 이제 퍼붓잖아요. 이게 거의 유동성 어떤 파티의 어떤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여름 지나면 미국 코로나가 좀 잡힌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루에 미국에서 백신이 200만 명 막 이렇게 150만 명 접종되고 있어요. 그럼 9월, 여름 지나면 9월 되면 이게 백신 효과가, 면역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야, 이게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왜냐면 다 맞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돈을 쏟아부을 수가 명분이 없잖아요, 이제. 없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유동성 파티는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유동성이 쭉 빠져나가고 나면, 썰물이 빠져나가고 나면, 누구는 정말 썰물이 물이 빠져나갈 거에 대비해서 보트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구명조끼를 차고 있거나 할 텐데, 누구는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그냥 물에 동동 떠 있다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유동성 파티의 어떤 그런 환상에 취하지 말고 좀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요새 이제 곧잘 하게 됩니다. 곧잘 하게 돼요. 물론 이제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지금 지난 1년간, 지난 11년간 미국 증시의 초장기 호황을 이끈 이 뺑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옛날처럼 무슨 버블 주식이냐, 구조적으로 실적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더 동시에 고려해야 될 게 뭐냐, 그런 주가 상승이 과연 그런 펀더멘털의 개선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적절하게 반영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리가 크면 괴리는 또 좁혀지게 마련이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달도 차면 기운다. 그런 관점에서 요새 이제 보면, 오늘도 이 고려제강, 오늘도 고려제강
이게 한 20%까지 올랐어 아까. 왜 이런 것들이 이제 야금야금 이제 관심을 받는 거냐 이거지. 막 PER 막 50배, 100배짜리가 아니라 왜 PBR 0.2배짜리가 주목을 받냐 이거야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할 줄 아는 우리 유일한 경제 TV 시청자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버핏의 친구 부인이신 이 먼거 사업 동료죠. 이분이 변호사 출신일 거예요, 먼거.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찰리 먼거. Warren and I are chicken about buying stocks on margin. 빚내서 주식 사는 거에 대해서는 치킨이다. 꼬꼬대기다. 완전 겁쟁이다 이런 얘기. 자기들은 절대 돈 내서 주식 안 산다. 너무 겁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뭐 영끌 뭐 이런 거 여전히 지금 막 또 비트코인으로 많이 가요 요새? 지금 개인 거래량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돈 빼서 이게 빠진 이유 중에 개인 거래량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비트코인의 유동성이 또 거기가 고점. 글로 이제 많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항상 이제 우리 강상우 PD도 몇 번 얘기하지만 화려할 때 몰리거든. 화려할 때. 맞습니다. 예. 이게 막 최고가고 뭐 5천만 원 넘었다, 6천만 원 넘었다 이럴 때 가거든.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주식이 날아가고 뭐 쪽쪽한데 그때 꼭 가거든. 사학개미고 뭐고 간에. 이제 주식시장이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글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게임은 이제 시작인데. 이제부터가. 예. 최근에 보면은 이 검색어 이 순위대로 주식 사고 파는 분들이 재미가 없다 그래요. 재미없죠. 예, 그간에 이제 많이 번 것들을 많이 좀 지금 토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고 앞으로 아마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 유일한 경제 TV가 얘기하는 시대 정신 주비 이후가 더없이 아쉽다. 주비 이후라도 돼 있으면 투자자들이 그거 믿고 좋은 기업 찾아가지고 오래오래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좋은 기업이야. 그냥 안전마진이 이렇게 막 잔뜩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샀어. 나는 장기 투자할 수 있어. 근데 10년 지나도 빠져. 봤더니 그 안전마진을 누가 가져가? 지배주주가 가져가. 이사회에서 땅땅땅 해가지고. 왜? 주비부가 안 돼 있으니까. 주비부를 대놓고 위반해도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하면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도 한번 하고 싶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투자는 안 되고 투기를 해야 되는 이유 5가지 뭐 이런 거. 한번 좀 볼까 그러면? 볼 것 같은데요. 볼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사실 투기라는 말에 관심 많으실 거예요. 대한민국은 투기장입니다. 투기장 여러분. 네. 좀 씁쓸한 현실이에요. 진실이기도 하고. 자, 오늘 오프닝 여기서 일단 짧게 마치고 바로 오늘 사실은 이제 녹화를 안 하려다가 그냥 또 오늘도 역시 이제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SK 바이오팜이 이제 오늘 급락해. 제가 이제 별로 관심이 없다가 그 옛날에 내가 강상우 PD랑 뭐 엑스코플 했던 기억나죠? 맞습니다. 바이오팜 상장할 때. 네. 예. 그게 뭐 세노베이든가 뭐 하여튼 뭐 그런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플 제가 그래서 제 발음이 참 좋더라. 이런 자랑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안 쳐다봤죠 그 이후로 뭐. 왜냐면 그렇게 수천문학적인 그 IPO 자금이 청약 자금이 몰려가지고 뒤끝이 좋겠느냐. 결국은 극소수의 회사와 사람들만 배를 불릴 것이다. 제가 그때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모두가 유인하는 게임이 절대 될 수 없다. 특히 대한민국 같은 그런 주비이고 안 돼 있는 주비이고가 안 갖춰진 시장에서는 결말이 뻔하다. 저는 얘기했었습니다 분명히. 근데 오늘 보니까 드디어 이제 SK가 가지고 있던 지분 일부를 팔았어요. 꽤 많이 한 10몇 %. 또 이게 구주 매출이라고 그러고 신주 모집이라고 그래. 구주를 팔면 매출이라고 그러고 그게 금감원 용어예요. 신주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면 모집이라고 하거든요. 구주 매출을 한 건데 1조가 넘어. 1조 1천억. SK 주식회사는 지주회사는 갑부가 됐어.
원래 돈이 많은데 더 갑부가 된 거야. 근데 그랬더니 지금 SK 바이오팜 주가는 15%가 빠져.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 시비가 엇갈리는, 사실 일반 주주든 지배주주든 한 주식회사에 이게 동업자인데 무슨 큰 이벤트만 있을 때마다 시비가 엇갈리는 걸 우리가 너무 많이 봤잖아요. 회사의 이익을, 회사의 가치를, 기업의 가치를 분배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취약하더라. 이런 것들을 유일한 TV에서 제가 수십 번 지금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SK 바이오팜도 공모가가 약 5만 원이 좀 안 됐어요. 제 기억에. 예, 4만 원을 맞죠. 예, 근데 이게 따상 갔잖아요, 첫날. 그 다음 날도 따상상 갔을걸? 따상상인가? 아무튼 그 따상상 예. 상날 이제 무너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49,000원 공모가가 이제 보니까 20 얼마 갔어요? 27만 원 갔어요. 예. 26만 9,500원. 7월 7일 7땡이네요. 역사적인 날. 지금 12만 5천 원이니까 반토막 나버린 거야. 저도 아픔이 있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길래 제가 이제 참, 저는 그 SK 그룹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최근에. 아주 좋은 신호예요. 좋은 변화고, 심지어 SK 그룹이 올드왕국과 이별하자 가지고 에너지도 새로운 거, 그죠? 모든 것도 신사업으로, 모든 것들을 또 뭐 배터리도 뭐 수소 배터리까지 막 수소 경제까지 막 가잖아요. 구시대와 이별을 하는 거지. 거기다 지금 ESG도 엄청 열심히 하고 있고 좋은 거죠, 사실. 엄청나게 진짜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하지만 숫자로 들여다본 그런 화려함이 과연 내 계좌와 내가 보는 나의 이해관계와 얼마나 일치가 되는지 어떤지를 사실 한번 들여다보고, ESG든 뭐 구체제와의 이별이든 결별이든 빠이빠이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SK 그룹을 위해서 진짜 좋은 건지를 한번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SK 바이오팜 얼마 전에 이제 공급 계약도 했어요. 한 489억. 쭉 제가 준비한 자료. 미국의 판매법인이죠. SK 라이프 사이언스. 이게 뭐 작년 매출 대비 40%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2월 8일에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이런 뭐 그 구주 매출, 지주회사의 구주 매출과는 상관이 없겠지. 2월 8일 날 이제 공급 계약이 있었던 거야. 이 제품이 뭐냐? 세노바메이트 엑스코프리. 뇌전증 치료제가 드디어 이제 미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얼마나 팔릴지가 중요하다. 이 뇌전증 치료제는 그렇게 아주 그 초대박이 나는 그런 신약은 아니다. 지금 그때 이제 벨기에인가 유럽의 어떤 회사가 1등인데 연 매출이 뭐 그렇게 많지 않더라.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 이제 상상 막 하면서 그 SK 바이오팜 시가총액이 막 20조 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자회사보다 높아가지고 지주회사보다 높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주회사보다. 그래서 제가 막 허겁지겁 이거 일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니 세노바메이트가 좋은 건 알겠는데 뭐 사실상 국산 신약 뭐 1호로서 뭐 FDA 통과해서 시중 판매까지 되는 건 내가 인정하는데, 그게 그렇게 뭐 밀리언셀러가 아닌데 사실은 시총이 20조 가는 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제가 서둘러서 했던 기억이 나고, 역시 주가가 못 받쳐주는 거죠. 계속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 가운데 지주회사는 구주 매출을 하는 거예요. 지주회사는 지금 팔았잖아요. 어제 얼마를 남겼는지 나중에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일반인들 계좌하고는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숫자로 보면 이 시장을, 이 사회를, 이 나라의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조금은 좀 답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동의하시거나 하지 않거나. 자, 그런 가운데 며칠 전에 바이오팜 작년 실적이 나왔어요. 2019년대는 1240억 가까이 매출이었어. 2020년 매출은 256억. 확 줄었어. 19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이건 다 했던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하면서 마이너스 800억이야. 근데 IPO 할 때는 작년 매출액이 안 나왔잖아. 2020년. 작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400억.
처참한 거지. 이거 나오기 전에 IPO 한 거야. 이거 나오고 IPO 했으면 못했을까요? 저런 값이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겠죠. 근데 이 값이 나오기 전에 7월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SK그룹이 그 엑스코프리 개발 성과는 150% 인정.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720억에서 마이너스 2,500억으로 2020년에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이유도 달아났어요. 2019년에는 세르바메이트 유럽 기술 수출 계약금이 반영됐다. 반면에 작년에는 그런 게 없었다. 그러니까 2020년 매출은 기고 효과죠. 2019년이 높았다는 거죠. 일시적인 매출 때문에. 그 다음에 2020년 5월부터 세르바메이트 미국 상업화에 따른 판관비가 증가해서 수익이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예요. 뭐 수긍할 만한 얘기예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사실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치고는 숫자가 너무 안 좋아졌다. 상장하고 나서 까본 그 해의 숫자는 너무 안 좋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도 옛날에 이제 코스닥 기업들 IPO 할 때 이런 거 참 많았거든요. 상장하고 나서 숫자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 근데 굴지의 대기업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SK바이오팜은 아시겠지만 2011년 4월에 SK에서 문적 분할되는 거예요. 이게 딱 10년 만에 상장한 거예요. 만 9년, 10년 만에. 그간에 어마어마한 연구 성과가 쭉 있습니다. 솔리안 페톨, 뭐 카리스바메이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 이게 공시가 돼 있어요. 이게 SK바이오팜의 R&D 성과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세르바메이트 엑스코프리가 일본 지역에도 이제 진출을 했어요. 그런 공시도 났고. 자, 근데 보겠습니다. 이번에 SK가 이제 바이오팜을 이제 판 가격이 금액이 1조 1,000억이에요. 1조 1,000억. 근데 팔고 나서도 64%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팔고 나서도. 매각 단가를 보니까 한 13만 원 정도 돼요. 이번에 지주회사가 판 가격이 주당 13만 원 정도. 860만 주를 팔았죠. 말씀드린 대로 1조 1,000억을 회수했고 64%가 남아있어요. 지분율은 여전히. 그러니까 압도적인 지배주주예요. 거액을 땡겼음에도. 워낙 물적 분할이니까 100% 잘 사있어. 이번에 LG화학도 이제 물적 분할 했잖아요. 그죠? 배터리. 이런 거 보는 거예요. 똑같이. 느낌 오죠, 이제. 왜 대기업들이 물적 분할을 막 손잡이에서도 하는지. 자, 할인율 한 10% 정도 적용을 했어요. 좀 많이 적용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두 자릿수 정도의 할인을 하니까 저렇게 무난하게 잘 팔린 것 같습니다. 지주회사가 이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그 이후에 어떤 그 투자된 규모를 볼까요? 2011년 4월에 이제 설립할 때 그때 액면가 500원짜리를 500원에 약 4천만 주 정도, 4, 5, 20, 200억 정도 자본금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때는 500원이야. 지주회사가 500원에 설립을 합니다. 500원에. 2014년 유상증자 했어요. 물론 이제 지주회사가 들어갔겠지. 얼마에? 10,000원에. 1,000만 주. 18년 3월에도 10,000원에 1,500만 주. 그래서 2,500만 주를 10,000원에 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쭉 봤어요. 봤더니 그 SK가 투자한 그 평균 단가가 쭉 해보니까 10,000원이 안 돼. 아시겠죠? 근데 이걸 얼마에 팔았다? 13만 원에 팔았어요. 이번에. 투자한 단가는 물론 이제 자기 회사니까, 물적 분할하는 회사니까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숫자예요. 평균 단가가 아까 보니까 잠깐만요. 제가 보겠습니다. 4,150원 정도. 평균 단가가. 그거를 이번에 그중 일부를 13만 원에 팔아서 회수한 거예요. 잘 수익 못했어요. 너무 잘했죠. SK가 진짜 잘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일반인들 계좌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무너지고 있죠. 그게 숫자입니다, 숫자.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그 얘기도 할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그러면, 어? 그 IPO를 하지 말란 얘기냐? 바이오 회사들 R&D 하려면 자금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IPO에서 큰 돈 조달해가지고 나중에 해가지고 주주들한테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러려고 자본시장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면은 제가 너무 좀 이렇게 좀 거시기한 것 같긴 한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IPO도 그나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윈이 되고 상생의 어떤 그런 그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상생의 그런 IPO 시장으로 가려면 청와대 금융위 거래소 이 라인이 아주 잘해야 돼요. 정말. 근데 지난 과거 몇 년 동안 어떻게 됐냐면 대기업 계열사들은 그냥 무사 통과야. 다 IPO. 그것도 코스닥도 안 가. 다 코스피로 가. 적자나고 그래도. 왜? 규제를 다 완화해 줬거든. 금융위 거래소에서. 가지고 엄청난 적자가, 이번엔 바이오팜도 봐요. 엄청난 적자가 나지만 무슨 특례 있잖아요. 특례 상장. 매출이 되면 상장할 수 있고 자산이 일정한 계획을 넘으면 상장할 수 있어. 이게 뭐야? 다 대기업들 특혜거든. 특혜. 대기업 특혜거든. 명백하게. 이런 얘기가 괜찮죠. 근데 아는 저로서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제가 지금 SK그룹이 이걸 왜 이렇게 비싸게, 왜 4,100원에 투자해가지고 13만 원에 팔았냐. 참 배부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결론은 뭐예요? 자본시장은 카지노하고 다르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왜 달라? 카지노는 그냥 돈 넣고 돈 먹기 잘 잃잖아요. 카지노는 회사만 돈 벌지. 근데 자본시장은 순기능이 있거든. 기업들이 자본 조달할 수 있고 상장해서 주가가 오르면 그 주주로서 배당도 받고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고 여기에 투자한 연기금들도 오래오래 장기 투자해가지고 뭔가 목표를 이룰 수가 있고 얼마나 순근인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M&A 같은 것도 시장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참 많죠. 그런데 그 금융이나 이런 부처나 이런 그 당국자들, 국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데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룰을 이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이거를 정비해 두지 않으면 결국은 극소수가 다 먹는, 나머지를 다 먹는 그런 게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럼 일반 주주들도 SK바이오팜이 나중에 막 엑스코프리 아니라 다른 것도 신약 쫙쫙쫙 개발해가지고 막 이걸 FDA 막 3단 쫙쫙 해가지고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전 세계 시장 쫙쫙 팔아가지고 돈을 막 수천억 수조를 벌어가지고 그때 막 해가지고 주가가 막 30만 원, 막 300만 원 가고 그럼 그때 팔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인지를 어떻게 알 것이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일반 우리 이 개미 투자들이 몇 명이나 돼요, 몇 명이나. 약간 좀 잘 룰을 정비하셔야 된다. 이제 SK바이오팜의 선례가 남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IPO 시장에 대해서 에이 그냥 상장하면 첫날 이튿날 그냥 무조건 타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또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건전하게 가요? 건전하게 갑니까? 택도 없죠. 1조 1,000억을 회수한 지주회사 SK 정말 너무너무 어떤 그 자본주의 생태계를 너무너무 잘 알고 이용하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하지만 일반 주주들 계좌가 부활되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다른 문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이오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